자,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모손실이라는 건 뭐고 평가손실이라는 건 뭘까요? 자, 감모손실은 뭐냐면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냐면 장부상 재고가 100개 있대요. 근데 이게 하나당 1,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한 개당. 그러면 기말에 실제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말에 실제 재고가 70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몇 개가 지금 분실된 거죠? 30개가 분실된 거죠. 그쵸?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당 취득원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30개가 없어졌는데, 한 개당 취득원가가 1,000원이죠. 30개가 없어졌는데, 한 개당 1,000원이다 라고 하면 회사는 3만 원에 손실이 난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런 걸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감모손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장부에다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감모손실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다라고 하면 정상적 감모손실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이 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매출원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회사가 허용할 수 없는 어떤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다. 이 재고자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지금 분실돼 가지고 없어졌다. 라고 하면 이거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에서 3만 원의 감모 손실이 났는데 이 중에 60%는 정상적인 감모 손실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60% 하면 368, 18,000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때 상품 자산 18,000원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나머지 40%인 12,000원은 비정상적 감모 손실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상품 자산이 감소했다.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어.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자, 평가 손실은 수량에 의한 손실이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에요. 가격 하락.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10,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10,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이 상품의 시가가 추정해 보니까 7,000원밖에 안 해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얼마 손실 난 거죠, 여러분? 그렇죠. 3,000원이 지금 손실 난 거죠. 그 손실을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평가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장부에다가 손실 기록을 하자는 얘기예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00원 이렇게 해서 손실 처리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감모 손실과 다르게 이게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시가가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거니까 이거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이 3,000원의 평가 손실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매출원가로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매출원가 비용으로 보겠다. 매출원가에 그냥 가산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주의할 거는 이 7,000원이라는 이 시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추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방법으로 이걸 추정하겠대요. 순실현 가능가치. 순실현 가능가치가 뭐냐 하면 이 상품 자산을 지금 내가 갖다가 내다 판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판매 가액에서 이걸 팔 때 들어가는 예상 판매 비용을 차감해서 추정을 하겠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0원에 이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10,000원의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연말에 이걸 지금 갖다 판다고 가정했을 때
7,500원을 내가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 비용이 또 500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추정을 해보니까. 그럼 내가 순수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은 7,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자산의 가치를 추정해서 이 구입한 금액보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손실만큼을 평가 손실로 해서 매출 원가에 가산해서 처리를 하겠대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원재료를 만약에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원재료를 손실원 가능 가치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럼 원재료는 판매할 목적이에요? 아니면 생산에 투입할 거예요? 제품 만드는데 들어갈 자산이잖아요. 이거는 매각을 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원재료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는 현행대체 원가라는 기법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행대체 원가라는 게 뭐냐면 이 원재료를 다시 이 시점에서 구입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에 구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의 경우에는 이 현행 대체 원가를 손실현 가능 가치의 대용치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평가 손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을 거고 이 손실을 장부에다가 매출원가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구입했는데 이게 15,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이렇게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이익이 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익이 나면 당연히 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인식하지 말래요. 좀 이상하죠? 아니 손실이 나면 비용을 인식을 하되 이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인식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가법이라고 그래요. 저가법. 저가법이란 건 뭐냐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손실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인식하고 이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익을 인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주의. 우리 회계는 전반적으로 이 보수주의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럼 보수주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안이 있을 때 최대한 손실을 인식해서 이 회사가 이익을 낮게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런 개념이 보수주의인데요. 이 저가법도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서 이 저가로 떨어졌을 때만 손실을 인식하고 이 상승했을 때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걸 저가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는 10,000원의 상품을 구입했는데 3,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00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000원 이렇게 해서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적 계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가 손실은 우리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자, 이 평가 손실은 어쩔 수 없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즉,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이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다시. 가치 상승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이 손실을 환입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 평가충당금 잡은 거, 이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잡아놓은 평가충당금을 차변으로 없애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로 처리했던 거를 환입한 거니까 이 평가충당금 환입은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거를 매출 원가에 가산했던 거를 다시 이 매출원가를 다시 반대편으로 보낸 거니까 매출원가에 차감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걸 수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익이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매출원가에 가산했던 거를 차감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평가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인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간모 손실은 수량이 부족해서 손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 감모 손실은 우리가 매출원가로 처리하지만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그렇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는 거. 평가 손실은 수량 차이로 인한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해서 우리가 손실을 인식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손실은 우리가 손실원 가능 가치로 이 재고 자산을 추정해서 시가평가를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우리가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회복됐을 때는 여러분 주의사항이 우리가 인식했던 이 손실 한도 범위 내에서 환입을 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10,000원에 구입했었는데 만약에 다음 연도에 15,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 범위 내에서만 환입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익은 인식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평가 손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또 전산세무 2급의 과정에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전산회계 1급 자격증 딴 다음에 또 세무 2급 공부하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더 심화 단계를 거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관련해서 타기정 대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타기정 대체. 이 타기정 대체라는 거 되게 시험에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재고자산은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팔려나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재고자산이 감소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타겟형 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구입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게 아니라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이 접대비 성격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팔려나간 건 아니잖아요. 이건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 넓은 의미에서 타겟형 대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원재료를 1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현금으로 샀으면 그렇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을 겁니다. 자, 이 원재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이 10만 원 중에 2만 원을 지금 복지 목적으로 사용했대요. 그럼 원재료 자산을 사용했으니까 원재료라는 자산이 2만 원이 감소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지금 사용한 거예요. 이게 직원 복지와 관련된 비용을 복리후생비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한 겁니다. 이런 것도 타겟형 대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타겟형 대체 거래가 생겼을 때 손익계산서가 어떤 구조로 반영이 되는지까지도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10일 날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자, 그럼 어떻게 분기하면 돼요, 여러분? 자, 상품을 산 거니까 자, 우리 상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었죠.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품 중에 10,000원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상품을 갖다 썼으니까 그렇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변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팔려나간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접대비라고 했는데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이 판매 목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으로 대체된 거니까 이것도 타겟형 대체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매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계정에 대체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타겟형 대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품이 10만 원 구입했는데 10,000원어치 지금 갖다 썼으니까 9만 원 남았죠? 그 중에 일부를 갖다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7만 원어치 갖다가 주고요. 그럼 9만 원 중에 7만 원어치 갖다 줬으니까 2만 원이 장부에 남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7만 원어치 갖다 꺼내주고 12만 원의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때
이 7만 원어치 팔려나간 매출 원가에 대한 분개는 물건 팔 때마다 하는 거예요?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하는 겁니다. 기말에 한다라고 우리 이전 강의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기말에 우리가 분개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 봐봐요. 지금 12월 31일 날, 자, 지금 보면 상품을 10만 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자, 만 원만큼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갖다 사용했잖아요? 그럼 9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 7만 원을 갖다 꺼내줬대요. 그럼 장부에 남아있는 상품의 재고는 2만 원이죠? 그렇죠? 10만 원 상품 구입했는데, 만 원은 접대 목적으로 갖다 썼고, 그리고 7만 원은 정상적으로 팔려 나갔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2만 원이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남은 금액이. 그렇죠? 그런데 창고에 가서 이걸 조사해 봤더니 실제 남아 있는 재고가 19,000원이래요. 분실됐대요, 1,000원만큼. 근데 이게 비정상적 감모에 해당한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분개합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0원만큼 감소됐고, 그렇죠? 자, 이 손실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정상적 감모 손실을. 그렇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상품을 내가 처음에 1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1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접대 목적으로 만 원만큼 갖다가 사용했고요. 그쵸? 또, 여기 지금 1,000원만큼은 비정상적 감모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가 됐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상품이 만 원만큼 없어졌고 또 1,000원만큼 손실 처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상품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예요? 10만 원에서 11,000원 빼게 되면 8만 9천 원이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말에 지금 실제로 남아 있는 금액이 여기 얼마래요, 여러분? 19,000원이 실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어치 팔려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7만 원어치 판매돼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7만 원어치.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7만 원에 대한 이 팔려나간 상품의 매출 원가를 기말 결산할 때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발생, 대변의 상품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어떤 모습으로 이게 기록이 되냐 하면 자, 좀 지저분하니까 이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자, 상품 매출이라는 판매 수익이 가장 처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고식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매출 12만 원의 수익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 뭐죠? 그렇죠. 여기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 발생됐잖아요. 여기 상품 매출 원가 7만 원 이렇게 비용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품 매출 원가 7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기초에 있던 상품 재고에서 단기에 상품을 매입한 거를 더해요. 매입한 거니까. 우리 여기 10만 원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10만 원 구입한 것 중에 다른 목적으로 없어진 게 있잖아요. 없어진 다른 목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만 원 썼죠? 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1,000원 없어졌죠? 그럼 상품 자산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타계정으로 대체된 게 얼마예요? 여기 빨간 색깔 보면 11,000원이 타계정 대체로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11,000원은 뭘로 처리가 됐는데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만 원만큼 없어진 거고 맞아요? 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어떤 걸로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타기정 대체 11,000원 줄어든 것만큼 기업 업무 추진비,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다른 계정의 비용으로 대체됐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지금 실제 재고는 얼마어치 남아있죠, 여기? 19,000원.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가 실제 19,000원. 그럼 계산기 한번 눌러봐요, 여러분.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 빼고
자, 이 부호가 여러분 요 기초상품에서 매입한 거 더하고 그렇죠? 타계정 대체된 거 빼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 빼봐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7만 원이 나오죠. 계산해봐요. 여러분 10만 원에서 11,000원 다른 계정으로 대체돼서 없어졌고 기말에 19,000원 남아있고 그러면 매출원가가 7만 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나온 이익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7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의 이익이 난 거죠? 7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5만 원의 매출 총 이익이 난 거예요. 매출 총 이익은 이렇게 상품 매출액에서 상품 매출원가 뺀 거를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합니다. 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 업무 추진비 10,000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업이익이 기업의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요 간부수실 1,000원을 빼게 되면 39,000원이 이 법인기업이 내야 될 법인세를 내기 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 낸 거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은 없으니까 당기순이익도 39,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만든 사례가 기초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단계니까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앞에서 어려울 거다. 근데 어려워도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고 조금 이해가 미비되는 게 있어도 그냥 쭉쭉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